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통과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일종의 반복되는 통과 의례처럼 돼버린 사안인데요.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겠죠. 하지만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릅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을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당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 사안이 결정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최소한 중국이 반대할 경우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공조하면 언젠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사회에 다르게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류사의 보편성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김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아니, 뉴스가 말랐어요. 뉴스가 말랐다고 합니다. 우물을 팔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좀. 예. 오늘 카피가 뭔가요?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역사를 뒤져봅니다. 아, 역사. 관련성이 있거든요. 오늘 날짜가요. 예. 1910년에 그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 우리 최 선생님 앱 가셨구나. 앱이요? 역사. 아니에요. 이게 검색합니다. 아, 예. 톨스토이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82이 된 톨스토이가 이 부인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가출을 합니다. 아. 유명한 문호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니까 감기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작은 간이요. 가출했다가 돌아가셨구나.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객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 부인하고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객사하셨나. 톨스토이는 영원한 몽상가, 부인은 현실주의자. 아. 그러니까 우리 많이 겪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대문호가 작은 시골 간이역에서 쓸쓸하게 폐렴으로 이제 사망한 아이고, 날이 참. 뭐 어떤 기록은 11월 7일이라고 하고요. 어떤 기록은 이제 11월 20일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뉴스들을 좀 톨스토이의 화두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톨스토이 참 신선해요.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죠? 요즘에는 거의 읽지 않을 텐데 네. 저희 때는 뭐 필독서가 많았죠. 네. 참, 나이 많이 먹었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귀족이에요. 몰락해가는 귀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행히 이제 어머니가 가져온 지참금 이게 이제 저 농장입니다. 예. 이 농장을 고향 삼아 예. 이 농부와 농사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었던 문학가. 아. 그래서 이제 이 레닌이라고 러시아 혁명가가 귀족 출신으로 농사를 저렇게 잘하는 소설가는 톨스토이 저 양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불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당시 이제 농노라고 불렀죠. 러시아에서는 이 농노들을 이 주인 도련님이 계몽주의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야학 같은 걸 하는 거죠. 오늘 뉴스는 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 오늘 총파업에 나선다는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예.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라 요구하면서 오늘과 내일 각 시도별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가 일선 학교의 급식 담당 업무 종사자들입니다. 예. 7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뭐 서울시, 경기도, 지금 강원도, 이 전국의 이 각 도, 시, 교육청별로 난리가 난 것이
급식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데 물론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파업에 참가하는 학교는 130곳. 이 중에 이제 80여 곳이 급식이 중단될 것 같다. 네.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럼 학부형들이 가서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집계를 해보니 비정규직 직원이 오늘 1,400명이 연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파업 참가 예상자로 분류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청은 공문을 내렸는데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이 학부모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혹은 학교별로 대체 급식을 강구하라.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학교 급식이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차별 철폐 이런 문제가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정규직과 그렇겠죠. 비정규직.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건 그렇고 또 네. 다른 뉴스 뭐예요? 톨스토이. 예, 톨스토이가 20대 청년 시절 머리가 좋으셔 네. 보면 이게 딱 연령별로 해가지고 얘기 엮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군인이었던 형 니콜라이를 따라서 이제 청년 장교가 됩니다. 육군 장교로 이제 입대했는데 요즘에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았어요. 당시에도. 체첸 공격에 가담하고 아하. 크림반도 전쟁에서 또 방어전에서 싸우고 예. 5년 만에 전역을 하는데요. 군인 장교 하면 이제 오늘은 박인용 바로 국민안전처 장관. 처장 후보자 예. 장관이죠. 예. 이 장관급 처장인데 장관 장관급이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그저께 나온 이 인사 중에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근면하시니까 네, 이분도 근면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굉장히 몸을 낮춰서 대통령의 뜻을 어쨌든 인사혁신으로 두고 있다. 네.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이제 업무 시작을 했는데요. 네. 참 근면하시죠. 근면하세요. 근데 이분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처장이죠. 네. 원래 차관급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장관급 예, 예. 이제 국민안전처 그렇죠. 처장은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이어서 군 출신 인사라고 하는 이 프로필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제 인사청문회 얘기들이 터져 나올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도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야당이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이번 인사 특징으로 지역적으로는 영남, 특히 TK 편중이다. 삼성과 군 출신 기용한 것이 이제 좀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젊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이 정명진 신임 방사청장. 전에는 방사청장이 그렇게 이 주목받는 직위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강대 전작과 동기로 도시락 같이 먹었다는데요? 실험실 예. 파트너였고 이때는 대통령이랑? 예. 학교 급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함께 아니. 드셨더군요. 대학생 시절이 대학생 합니다만. 시절에 도시락 갖고 다녔겠죠. 그랬겠죠. 학교 식당이 제대로 없었을 70년대니까요. 테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청문회, 이번 청문회는 좀 신상털기식 청문회 말고. 네. 진짜 업무 역량. 이거 사실 전문성. 이 국가 국민안전처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업무 역량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네. 힘 낭비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이 진짜 업무 역량. 근데 이 물어보는 사람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질문하는 분이나 글쎄요. 이거 모르면은 또 신상 털기 나오고. 그럴 뿐만 소리 아니라 지르고 이렇게 지금 된다. 이게 작전 통이 과연 안전 정책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게 10,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통솔해야 되는 초대형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네. 군 출신이 잘할 거예요. 네. 그 통솔. 근데 통솔만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경직성은 확실한데 네. 유연성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거예요? 톨스토이 대표작 뭐 너무 많은데요. 전쟁과 평화죠. 그렇죠. 전쟁과 평화. 네, 지금 전쟁과 평화 이게 필요한 곳이 국회입니다. 예. 예산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쩐의 전쟁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제일 핵심 쟁점이 뭐가 됐냐면 시간 지켜라 이겁니다. 시간 지켜라. 예, 여당은 이 국회가 지난 11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겨왔다. 11년 동안 이제 헌법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번만은 시간을 지켜서 헌정사를 새로 쓰자. 이런 결의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예. 새정치민주연합 계속 어제 보류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안 졸속 심사를 벌이던 여당이 이제는 날치기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날을 세웠는데요. 이 야당 입장은 12월 9일에나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아니. 또 일주일의 텀이 발생했죠. 일주일 텀이 발생했는데 12월 1일이면 자동 상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게
11월 30일까지만 심사권이 있다. 12월 1일이 되면 심사권이 없어지므로 방법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여당이라도 수정 예산안을 준비해서 무조건 올리겠다. 강행 처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은 그건 뭐가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데. 자동 처리죠. 올해는 자동 처리죠.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근데 뭐 12월 9일은 뭔지 모르겠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9일은 왜 9일인지 2일은 왜 1일인지 2일은 뭐 법정 시한이 2일이니까 법정 시한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참. 그래서 이게 예산 심의 내용이냐 뭐 시한이냐 아주 그 여야가 참 또 의미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평화를 바라고 있고요. 전쟁과 근데 평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뭐 누구의 입장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그런 국회 기능 그렇죠. 돈이요. 그러니까 결산도 잘해야 되고 예산도 사실 이게 타협되는 거거든요. 지금 타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근데 흘러나와서 무조건적으로 네. 야당이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싸우기만 한다면 네. 사실은 그게 마치 지금 야당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거 좀 시대착오적입니다. 오늘 조간뉴스에 보면 정부가 네. 376조 슈퍼 예산 통과시켜야 되니까 1조를 따로 떼서 국회의원들에게 선심성 선물로 주면서 타협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출판 기념에도 못하시니까 네, 그렇죠. 얼마나 이런 힘드십니까? 투정까지 나오니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리베이트를 단속해야 되는 국회 예산 심의가 일본 편지 쓰던 생각이 나네. 납니다 겨울. 예.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거 아주 재밌는 뉴스인데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내주 초에 종교인과 간담회를 한다. 이 톨스토이가 기독교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걸 창시했습니다. 그 강조한 게 자비, 비폭력, 금욕, 우리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거 다 강조를 옛날에 하셨는데요. 네. 종교인과 무슨 간담회를 하느냐? 바로 종교인 과세 문제예요.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네. 작년에도 추진했으나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고요. 올해는 좀 그래도 이거 통과시켜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 종교인들은 비과세인데요. 그 대형 교회라든가 예. 혹은 뭐 사찰, 뭐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망라해서 예. 뛰어넘어서 모두 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뭐 프란시스코 교황 왔다 가셨지만 청빈을 강조하는 게 종교의 주요 덕목이라면 이 종교인들 동목심 내지 말고 과세 받아들여야죠. 그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도요. 꽤 이 스스로 본인이 참여하고 있죠. 스스로 세금 내기 운동. 세금을 내시는 네. 분들이 꽤 되십니다. 뭐 지금. 신부님, 수녀님, 또 스님, 아니, 청일한 분들 많이 내시죠. 카톨릭은 예전부터 좀 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뭐 내시겠지만, 개신교회가 불교는 재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국립공원 뭐 이런 거 토지라든가, 예전부터 갖고 예, 있고. 문화재, 사찰. 여기에 대한 이제 철저한 또 우리가 그렇죠. 본인의 양심에 입각한 철저한 세금 납부가 돼야 될 거라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로 마무리할까요? 톨스토이 하면 이제 전혀가 평화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있는데요. 비련의 여인 카츄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의 노래로 사랑할수록을 한번 옛날에 그 들어보시죠. 김부자 씨가 부른 카츄샤가 있었죠. 카츄샤 있었습니다. 예. 카츄샤와 카투사와 많이 헷갈리게 했었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활의 노래 사랑할수록.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Best shop. Best to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로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포르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라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 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핵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새로운 압박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행보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됐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이시죠. 연세대학교 홍성필 교수 연결해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의 의미, 실효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조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약간 이 시차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홍 교수님이 지금 제네바에 계시죠? 네네네. 겐프, 제네바. 몇 시에요, 거기는? 여기 밤 11시 반이 넘었죠. 밤 11시 반이요? 예. 아침에 일찍 인터뷰 하시는 것보다 밤에 인터뷰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도.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게 힘들어가지고. 근데요. 알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올해 결의안에서 ICC에 회부한다.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지난 유엔에서는 이미 이야기된 것이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리고 개선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북한 인권 실태조사위원회에 예. 그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반인도 범죄다. 그리고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처벌을 말씀하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비난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강조했다는 점.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전에 이야기하던 내용들하고요. 예. 사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거의 매년 연례 행사가 되다시피 유엔에서 계속 통과가 되어 왔는데 올해는 확실히 강도가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는 거죠, 완전히. 예. 그전에는 이제 권고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압박하고 처벌이라는 최후 수단을 활용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의 변화를 완전히 바꾼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제사회 전체가 일종의 합의를 구성했다. 이런 점이 이제 확실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이에요. ICC에 이제 회부한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을 회부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간에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럼요. 예, 네. 예. 예. 네, 이게 ICC라는 게 국제형사재판소는 국내 재판소하고는 달라서 더군다나 이미 현존하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를 회부한다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뛰어드는 것인데 아주 어려운 길을 그리고 어려운 방법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반대를 하죠. 예. 네, 지금 안보리 이전에도 이미 총회 때 또 반대를 지금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랜 기간 해왔다는 건 당연합니다. 예, 예. 중국, 러시아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최룡해가 러시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근데 네.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인권은 보편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본인들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진 않나요?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예. 지금 특히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변했어요. 예. 예. 과거에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형태의 그런 입장이었는데, 침묵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겉으로는 북한을 그렇게 ICC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북한을 압박하는 국가들하고 행동을 같이 하거나, 정책, 조율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중국이 대단히 변화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 이유는, 북한보다도 중국이 오히려 더 북한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느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북한은 그렇게 외부에 노출된 나라가 아니지만 중국은 G2라고 불리는 만큼 국제사회 전체하고 관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인권의 침해에 대해서 최고의 지적을 받고 있는 국가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받는 압박은 북한이 받는 압박과는 차원이 또 다른 것이죠. 중국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괴로워하면은 인권 문제 같은 데는 좀 동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간에 이번에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좀 그 실체가 널리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 인권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가 좀 굉장히 과거보다는 더 쇼킹한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나요? 예, 그럼요. 예. 우선 이렇게 조사위원회를, 보통 조사위원회는 전시 상황에서 만들거든요. 당장 지금 사람들이 이제 대량으로 학살되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예.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북한 문제의 경우는 평시 상황인데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북한 문제가 지금 최근도 일어나고 있지만 시리아나, 리비아 이런 것처럼 급박하다, 그만큼 중대하다 이렇게 평시 상황인데도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이 완전히 차별적인 것이고요. 그런 유례가 없었어요. 처음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게 한 번 어쩌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10여 년, 10몇 년 동안 있어왔던 보고관들 보고서 예. 그리고 유엔에 말씀하신 여러 해 동안에 쌓여진 어떤 결의들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나타난 그렇게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우선 그 자체로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게 북한 정권 자체의 어떤 존재 방식 자체가
반인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 정치 책임자들이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따라서 빨리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건 뭐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유엔에 와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그 국내에서보다도 훨씬 더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하는 것 자체나 이런 걸 웃음거리로 삼는 듯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형성이 돼 있다는 게 오히려 그 한국 내보다도 국제적인 어떤 합의의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은 단계 이런 걸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전 북한이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맞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뭐 정치적 권력 과정에서 고모부를 죽였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과거의 기아선상에서 허덕였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조금 겁을 먹긴 먹었던 모양이에요. 요독 수용소 해체, 이게 해체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 있는 분들 딴 데로 옮겼다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 억류된 미국인들 석방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겁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히 변화한 거죠. 예. 그리고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뭐 말씀대로 정치범 수용소야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뭐 없앴다가 또 합쳤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행동 자체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특히 이번에 북한이 그렇게 당황하면서도 뭐 긴급하게 움직인 이유는 최고 지도자의 이름이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개인이 이렇게 낙인 찍힌다는 것 이런 것이 뭐 우선 뭐 최고 지도자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 지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결정이 되면 제 생각에 북한 체제 내에서 뭐 그 외교 관련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뭐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많은 행동들을 했을 것이고 뭐 지킬 약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 예상했던 대로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또 그동안의 약속 얘기했던 건 다 없어졌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된 국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케냐 대통령도 아마 여기 회부가 돼 있을 거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김정은 북한의 존엄 최고 지도자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최빈국 중에 하나인 그리고 인권이 가장 열악한 상황인 독재자가 회부된다라고밖에 다른 국가들은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수준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확실히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교수님이 지금 계신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이 유엔 인권이사회, 여기에 지금 이제 위원이신 거죠, 우리 교수님, 홍 교수님은, 그죠? 네네.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잠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시죠. 유엔 전체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권 보호고요. 예. 그리고 지난 유엔이 생긴 후부터 계속해서 이 유엔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었고요. 그게 이제 53개 국가들의 모임이었거든요. 지금 이름을 바꿔서 이제 47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인권이사회고요. 여기서는 그전에는 인권 국가별로 이제 나쁜 상황이 있으면 결의안을 만들어서 대체로 이제 인권 침해가 있다는 걸 알리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또 여기 이사회에서 국가들이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후에 총회로 또 올라가고 총회에서 다시 안전보장이사회로 옮겨지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인권 침해 문제를 함께 국제적으로 토론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거기서
뭐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뽑아서 뭐 필요한 일을 맡아서 시키는 거죠. 그 중에 한 일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의적 구금 실무 위원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구금하거나 구속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사례들을 찾고 그 국가를 방문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유엔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엔 인권위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이시죠. 연세대학교 홍성필 교수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지금까지 들어온 경제 뉴스 역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국판 롯본기 힐스가 생긴다. 네. 롯본기 힐스요? 이게 뭐예요? 쇼핑몰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복합 공간 같은 거죠. 일본에 뭐 어마어마한 뭐 주상 상업지구 복합 공간인데. 이게 그게 큰 뉴스 모양이죠? 그쵸. 이게 내용을 보면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병원과 호텔, 백화점, 아파트 이런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들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어도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 있잖아. 주상복합 이런 빌딩들 많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예. 규제를 싹 다 풀어준다. 이런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도심, 철도, 역사, 터미널 이런 지역에 관해서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규제를 이제 완전히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딱 돼버리면 이제는 여기에 호텔, 뭐 업무, 상업, 문화, 아파트 완전히 이게 다 한데 복합으로 몰리는데 이 파이하고 규모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주상복합 그런 공간하고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관광객도 많고 이런 거 지면은 이제 수입도 생기고 그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규제를 막 풀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싱가포르 가시면 꼭 가는 데가 마리나베이라는 데가 있는데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대히트 대박을 쳐서 우리도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이렇게 다 풀어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제도는 이제 5년 일불제 5년 있으면 일단은 사라지는 걸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 문화재를 막 겹치거든요. 학교 앞에 호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학교 앞에 카지노는 모르겠지만 막 그런 정도가 있어서 앞으로 개정안에는 이제 학교 또 문화재위원회와 함께 공동 보조 맞춘다 이런 보완 조항도 넣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학교 앞에 뭐 돈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시설 들어오는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죠.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또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뉴스일 것 같아요. 예? 네, 어제도 큰 뉴스였고요. 예. 이 종목 어제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 합친다. 뭐 선박과 플랜트가 합친다. 뭐 이런 거 합병은 지난 9월에 결정이 났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설마 이게 합병이 무산이 될까 했었는데 실제로 무산이 됐는데 핵심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데 예. 어떤 두 회사가 합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한테 우리 합칠 테니까 주식 있으면 팔아라. 왜냐하면 이거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팔겠다는 이 주주들이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합병이 싫다. 우리 거 다 받아줄 만큼 높은 가격에 너네가 합병하려면 합병해라 이런 거였는데 그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당초 이 사들이려고 이 주주들 거 주식 받아줄 금액을 한 4천억 정도 한도를 정했는데 무려 예. 7천억 원의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에는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은 삼성그룹이 착착착착 구조재편 해왔거든요.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성그룹이 네.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 재편이요. 네. 여기 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재편이 한번
꽝한 거죠. 왜냐면 이번에 중공업 엔지니어링 합친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조성기계, 건설, 화학은 그동안 많이 일어났으니까 중화학 부분 쪽을 이제 다 한데 모으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지배구조에는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이재용 부회장 및 이 3남매 일가의 오너 지분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좀 요즘 반개 이쪽으로 빠지게 되죠. 이 지분 재편에는요. 그래서 지배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는 회사도 아니고 지분 연계에도 없고 그래서 뭐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성 측에서 한 번 더 이거 합병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사업 재편도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자,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됐네요. 비싸게 사서 고발이 된다. 바로 그겁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이 뭐 공식 확인해 줬는데요. 예. 고발자가 누구냐? 저도 누굴까 했더니 이제 현대차 소액 주주로 알려진 A씨지. AC,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씨다. 뭐 이 정도까지 밝혀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현대차에 끼치는 손해가 막대했다 이런 겁니다. 예. 당시에는 나왔던 게 공시지가 3조 3천억이었는 거를 10조 5천 5백억에 낙찰받았다. 이래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배임 쪽으로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회 쪽을요. 정몽구 회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We didn't run before, why we gonna run now?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오죠.